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전회장입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제가 아주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내시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뭐 별다른 뜻은 없고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거고, 제가 또 열심히 또 정신 차리고 해야지 여러분 또 기죽지 않고 또 우울해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좀 힘들더라도 한번 가봅시다. 지금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 과연 진짜 이거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도 있을 테고, 낙심한 분도 있고 화를 내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투자의 길이 참 이게 멀고 험하네요. 상당히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시고 한번 가봅시다. 알겠죠? 오늘 삼성전자는 보니까 뭐 본주보다 우선주가 상당히 좀 아이러니했어요. 보니까 막판에 종가에 좀 나오더라고. 이렇게 골 때리는 게 이런 거예요. 갑자기 막 종가를 500원씩 끌어올리고 또 떨어뜨리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딱 끝나는 순간으로 종가를 하면 좋은데 이렇지 않아.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린다거나 끌어올리더라고요. 이게 장난질이지. 이게 주가 조작 아닐까? 이게 주가 조작에서 생각하는데,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거 좀 파헤쳤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 그냥 주식시장 열으면은 쭉 가다가, 아니 이 정도 호가창에서 딱 끝나면은 5만, 뭐 예를 들어서 뭐 7만 5천 원, 뭐 7만 4,900원, 여기서 딱 끝나면 여기서 끝나는 거지. 이걸 뭐 의도적으로 막 7만 6천 원 아니면 말 그대로 7만 4천 원으로 끌어내린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냥 끝나면 끝나는 거지. 응? 그래, 체결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체결 안 되는 거로. 하여튼 좀 이상합니다. 어떤 때는 뭐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좀 개미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좀 많아요. 제가 볼 때. 제 생각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좀 그 주식시장 시스템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혹시라도 또 제 이야기를 듣고 또 우울해할까봐 또 비전 있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으로 한번 돌려봐야죠. 어떤 뭐 또 희망 고문시키지 마십시오 하는데,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희망의 꿈을 갖고 하는 거지. 고문이 아니죠. 희망 좋잖아요. 희망 얼마나 좋습니까? 긍정적인 희망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매번 부정적인 희망만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희망이 아니지. 하여튼 부정적인 것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자기 마음도 어느 순간에 우울해집니다. 어두워져요. 어두워져. 이 어두워져서 좋을 거 없죠. 나쁘게만 하지. 요즘 보니까 그 반도체 업계가 첨단 그런 기술 시장을 놓고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반도체 M&A 시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해요. 미국하고 뭐 유럽하고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자국의 우선주의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M&A가 잇따라 좌절되고 있더라. 최근에 반도체 빅딜이 규제 당국의 문턱을 넘느냐 안 넘느냐, 뭐 하여튼 그게 관심거리인 것 같아요. 빅딜, M&A. 이제 M&A 빅딜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더라고요. 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입니다. 르네사스예요. 미국의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 알티움을 91억 호주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 그럽니다. 샀습니다. 그 르네사스는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하고 독일의 인피니언, 네덜란드 NXP, 스위스 ST 마이크로와 함께 차량용 반도체 빅5로 꼽히는 업체입니다. 빅5다. 대단한 업체죠, 그래도. 이거 이 이야기를 하려니까 참 새롭네요. 제가 한 3년 전에도 그렇게 많이 한 이야기인데, 자동차 반도체 업체들 관련된 그런 영상들이 꽤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M&A를 안 했어. 왜 안 했냐? 이재용 회장이 매번 뭐 붙잡혀가지고 자기 뭐 재판 받아야 하니 뭐 해야 하니 하니까
이 M&A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번에 빨리 해야 할 텐데. 특히 시스템 전반을 제어하는 두뇌격인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있어요. MCU. 이게 세계 시장의 30%가량을 점유해서 1등이다. 르네사스는 알티움이 개발한 전문가용 인쇄 회로 기판, 그 PCB라고 하잖아요. PCB. 이 PCB 설계 소프트웨어를 그 MCU 기술력에 접목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달에도 미국 주요 반도체 설계 자동화 기업인데 시놉시스도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데 엔시스를 47조 원에 인수했답니다. 돈도 많네요. 보니까 47조 원 인수할 정도로. 인수 금액은 지난해 11월이죠. 미국 브로드컴이 VM웨어에 인수하기로 한 이래로 IT 분야 최대 규모다. 진짜 최대 규모입니다. 이 시놉시스는 EDA 분야의 그 업계 선두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엔시스가 보유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 하여튼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놉시스 아주 재미있는 기업이네요. 업계에서는 그 반도체 기술이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이제 비화되다 보니 대형 M&A가 쉽지는 않겠다 그렇게 보는가 봐요. 그만큼 반도체를 특정 국가나 기업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규제 당국이 M&A 승인을 까다롭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 그 설계자산 회사죠. ARM을 인수하려다가 영국 규제 당국의 반대에 부딪혀서 인수를 이제 포기를 했잖아요. 인텔도 지난해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이스라엘 파운드리 업체인 타워 반도체를 인수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렇게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지난해 낸드 플래시 메모리 2위 그리고 4위였던 일본의 키옥시아,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의 M&A도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보는가 봅니다. 하지만 올 들어 다시 반도체 산업 내 M&A가 재개되면서 각국의 규제 당국의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특히 그동안 반도체 M&A가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됐다면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에 응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틀었다는 점도 주목이 되는가 봐요. 니케이에서는 반도체 업계 경쟁 축이 설계 개발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면서 소프트웨어가 주요 전쟁터가 된 가운데 르네사스가 승부수를 띄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도 지난 21년에 3년 내내 대형 M&A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요. 그때도 막 온갖 이야기 나왔어요. 뭐 할 듯 말 듯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 거죠. 그동안 업계에서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 진출을 위해서 네덜란드의 NXP,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일본의 르네사스 등 기업의 인수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 하지만 그 100조 원에 육박하는 순현금을 쥐고 하여튼 마코 치사리 등 그 반도체 업계의 그 M&A 전문가를 막 영입하면서 물밑 협상을 벌였는데 아직 결과를 못 만드네요. 보니까 돈은 많아. 근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종희 부회장이 올해 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기자들 만났는데 글로벌 경기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사실 M&A 환경이 예전보다 나아진 것은 없다. 그래서 올해는 뭔가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희망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은 힘든 것 같습니다. M&A가 힘든 것 같고 그래도 뭔가 M&A에 대한 그림은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삼성전자 지금 착군이 있어요. 착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좀만 기다려 봅시다. 어떤 결과 나올지 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만약 이게 되면은 대박 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방송 때 봬요.